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내 유튜버 터미네이터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논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기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만 쉽게 말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앞으로 평생을 좌우할 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사는 도구다, 이것을 넘어서 그 본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돈은 다 누군가의 빚입니다. 네? 빚이요? 네, 빚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서 나오죠? 저희 같은 보통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각종 재테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죠. 아까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 노동력을 토대로 그 돈을 지불하는 회사는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바로 상품을 팔아서, 재화를 팔아서 남는 이익금의 잉여분을 수당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품은 어디서 나오죠? 투자를 통해서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투자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돈들이 다 은행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실제로 저희가 보는 이 돈은 다 은행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통이 된 것을 저희는 이제 필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은행이 돈을 어떤 식으로 구해서 저희에게 대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흔한 은행 있죠? 그 은행이 1억 원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저희 시민들이나 회사에게 9천만 원의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다가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90%의 금액을 빌려줄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10%를 무조건 여유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9천만 원은 어떤 고객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 9천만 원을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9천만 원은 건물주한테 가겠죠. 그 건물주는 다시 그 9천만 원을 은행에다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9천만 원의 현금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그 9천만 원에 해당하는 10%를 빼고 또 90%에 해당하는 8,100만 원을 또 빌려줄 이제 여건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빚의 향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8,100만 원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은행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8,100만 원에 또 90%를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7,290만 원이네요. 이 7,290만 원을 또 누구에게 빌려주고 또 다시 은행이 소유하고 또 90%를 빌려주고 이렇게 돌다 보면 약 1억 원의 금액으로 10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바로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원리 중 하나인 신용팽창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10억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다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빚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돈이 10분의 1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는 신용이라는 이름 하나로 100%의 가치를 다 누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회사 이런 것도 다 빚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빨리 팔고 돈으로 갖고 싶어 하겠죠. 주식도 저희가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듯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자산을 다 팔아도 그 돈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이 없잖아요. 빚이잖아요. 1억밖에 실물 금액이 없는데 9억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다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행은 파산하고 국가 경제는 완전 파탄이 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정확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당시 빚이 660조 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정부는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예방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가격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정부는 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경제를 팽창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돈이 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부동산이나 자산에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돈을 유치를 해서 국가는 세금을 거두고 또 공공사업을 하고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또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런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점점 싸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은행에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우상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어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모두 같이 빚을 지고 돈을 쓰는데 왜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거대 기업만 계속 성장을 하는 걸까요? 양극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양극화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강해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일단 대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훨씬 많아졌어요.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더 돌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에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의 수요에 또 맞추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사업을 하죠. 그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일정 부분 금액이 늘어납니다. 시장에 풀린 금액이 늘어나고 또 이는 당연히 경제를 또 선순환시키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후에는 또 중소기업의 물건을 유통하기 위해서 소매상들이나 여러 가지 시장 이런데 사람들이 대출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또 시장에 돈이 늘어나죠. 그러면 경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마침내 시민들이 저희 같은 시민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 소매점에 물건을 살 때 이미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때도 이미 엄청 물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싼 가격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이율로 돈을 빌려갖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다 그 큰 빚을 떠안는 겁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에 1억 원어치의 일을 해서 1,00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100만 원의 원가로 만든 기업의 제품을 명품백을 1,000만 원에 사들이는 거죠.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9,900만 원을 갖는 겁니다. 저희 시민들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주제가 뭐였죠? 저희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죠?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수수료만 내고 합당한 가격에 그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대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민들의 돈을 착취한 그 기업의 돈의 일정 부분을 제가 나눠 갖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말들은 주식시장의 무덤에 갇힌 사람들의 곡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단타를 하면서 약간의 이익을 보면 팔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운이 좋아서 이익을 봤으면 또 팔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돈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훨씬 더 많은 정보력과 투자 경험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미 답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장 싸게 빌려서 큰 투자를 하고 시민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 그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의 경영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회사, 게다가 산업 사이클까지 맞는다면
절대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는 4차 산업의 주역입니다. 4차 산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이렇게 다가왔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안 들죠. 그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아주 큰 성장을 할 거라는 게 거의 보장되어 있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재료가 뭐냐? 바로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미래자동차, IT기기,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이런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반도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2030년까지 100조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그 시장을 점령해서 전 세계 반도체 1위 회사 TSMC를 넘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있죠. 자세한 사항은 제 삼성전자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5차 산업혁명이 나오든가 삼성 경영진이 삽질을 해가지고 회사를 말아먹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삼성전자의 그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 절대 단정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풀 매수하고 대출 끌어당겨서 매수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그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폭락을 합니다. 그때는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10대, 20대 때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딱 2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의 효과입니다. 복리가 뭐냐? 이자에 추가로 이자가 붙는다는 개념인데요.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금액을 일정하게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도 엄청나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급상승을 합니다. 주식 투자의 거부, 그 워런 버핏도 이런 복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부를 이룬 것이죠. 워런 버핏의 수익률 연 20%대입니다. 20%가 어마어마해 보이진 않죠. 1,000원 투자했을 때 200원 버는 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리의 효과로 10년, 20년 이상 계속된다면 1억이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 워런 버핏은 지금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주식을 하지 않는 걸 정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0대든 20대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좋고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스는 많습니다. 제가 말한 우량기업의 말이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경제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저도 투자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먹고 그냥 팔았어요. 몇십만 원 그냥 먹고 팔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에 입문을 하고부터 경제 공부에 엄청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절약하는 것도 즐기게 됐어요. 부모님이 절약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주식에 투자하니까 왜 내가 절약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주식 투자를 딱 입문하고부터 제가 몇 살 때 나이에 갖고 싶은 돈이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확 높아졌습니다. 가능성이 약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제 말에 다시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맨날 짧게 하려고 마음 먹는데 항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 이런 시국에는 집에 박혀서 공부 한잔 하면서 저희의 미래를 가꿔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